안녕하세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왔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의미만 쫓는 삶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딱 맞는 비유가 마치 한쪽으로만 무게가 실린 비행기 같은 거죠. 아, 비행기요? 네. 목적지는 분명한데 날개가 균형을 잃어서 결국 뭐랄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와,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자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절대 온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과제는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추락하지 않고 또 너무 무겁게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자료 속에 등장하는 삶의 의미와 삶의 재미라는 이 두 날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허로를 붙잡아주고 또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지 그 원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무거운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보통 의미하면 뭔가 거창한 사명, 위대한 업적,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런 접근법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여기서 제시하는 가장 큰 관점의 전환은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찾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에 갑답다는 거죠. 내 안에서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가요? 내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닿아서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때 바로 거기서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내적인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외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효과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자료에서 든 예시들, 학생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행동들이 나의 존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잖아요. 아하,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 시야가 확장되는 순간 비로소 나의 존재가 무게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존재의 무게라. 이건 단순히 착하지 살자는 그런 윤리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나의 행복과 존재 이유가 타인과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는 아주 실존적인 통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의미가 삶에 단단한 무게와 깊이를 더해준다는 개념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무게만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날개, 재미가 등장하는데 솔직히 의미라는 무거운 주제 옆에 재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재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락이나 그냥 가벼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다? 네, 활력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 활력이요. 그렇죠. 무거운 의미의 짐을 지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이자 연료라고 보는 거예요. 아, 가벼움이 아니라 활력. 이 표현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재미는 의미 있는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거네요. 맞아요. 일종의 보상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한 전제 조건 같은 느낌인 거죠. 와, 그래서 자료에 나온 예시들도 보면 아침 햇살이나 학생들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대화처럼 아주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의미를 추구하느라 지친 우리에게 잠깐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무거운 의미를 감당할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그 물이 사치가 아니라 완주를 위한 필수품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특히 자료에서 죄책감 없이 재미를 누리라고 조언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사나 목회자처럼 헌신을 강요받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쉬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일종의 탈선처럼 여기기 쉽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하는 그 죄책감. 네, 바로 그 죄책감이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런 죄책감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아, 정말요? 네.
내 자신이 먼저 행복과 활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스스로를 방전시키면서까지 헌신하는 건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맡은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우와, 재미를 누리는 것이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이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문장이네요. 그렇죠. 관점의 대전환이죠. 의미의 무게에 짓눌려서 번아웃 직전인 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두 날개를 어떻게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균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연결해보면 둘의 관계가 명확해져요. 자료에 핵심 문장이 있거든요. 어떤 문장인가요? 의미는 재미에 깊이를 더하고 재미는 의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둘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완벽한 파트너 관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를 느끼지만 동시에 아이들과 농담하고 웃는 그 과정 자체에서 순수한 재미를 얻는 것.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의미만 있으면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그렇죠. 재미만 있으면 그 끝이 공허해지고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균형이 깨졌을 게의 위험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잖아요. 의미에만 매몰되면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이 오고 네. 그리고 재미만 줬다 보면 순간의 즐거움이 사라진 뒤에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된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양쪽의 경험을 조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균형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걸 평생의 과제라고 표현해요. 한번 찾고 끝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 평생의 과제? 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첫째, 의미가 좀 희미해질 때는 잠시 멈춰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고 해요. 걸어온 길이요? 네, 내가 무심코 남긴 긍정적인 흔적들, 누군가에게 주었던 작은 도움들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증명해 줄 거라는 거죠. 아, 과거의 흔적 속에서 의미를 재발견하라는 거군요. 그럼 재미는요? 재미에 대해서는 훨씬 더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미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죠. 만들어 가야 한다. 네. 어릴 때처럼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일이 생기는 시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의미는 발견에 가깝고 재미는 창조에 가까운 것 같네요. 흥미로운데요? 오, 그거 좋은 정리네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풍요로운 삶이란 의미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즐거운 일에서 의미를 찾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가벼운 활력, 이 두 날개가 쉴 새 없이 교차하며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네. 그리고 그 비행은 저 멀리 특별한 곳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교실, 가정, 사무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이고요. 아, 삶과 분리된 숙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가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끝나요. 아, 마지막 부분이요? 네.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구절이에요. 아, 그 구절? 지금까지 저희는 아침 햇살이나 취미처럼 즐거운 활동에서 얻는 재미와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정반대로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화두인 셈이죠. 어쩌면 우리가 논의한 재미나 기쁨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즐겁고 편안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삶의 재미 혹은 기쁨이라는 개념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 과정 자체까지도 포함하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닐까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아갈 힘을 주는 궁극적인 활력 말입니다.